자, 리딩의 두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는데요. 자, 두 번째 강의는 11번부터 자, 20번까지 10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구조, 문법, 어휘라고 하는 자, 세 개의 영역들을 계속 다루어내는데 바로 어떤 방식으로 정답을 찾아나가고 오답을 제거하는지, 나와 자, 그다음에 선생의 방식은 동일한지, 동일하지 않다면 누구의 방식이 좀 더 최적인 것인지, 합리성이 있는지, 일관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궤도 수정을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1번부터 가죠. A, B, C, D의 선택지 다 부사예요. 그죠? 자, 그리고 뜻이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어휘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해석을 딱 해봤더니 이분이 일하는데 누구와 해요? 고객들과 일해요. 근데 왜 일해요? 목적입니다. insure는 보장하기 위해서. 뭘 보장하나요? financial needs. 고객들의 재정적인 욕구, 필요 이런 것들이 충족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meet라고 하는 단어는 만나다로 해석해서 안 되면 충족시키다로 할 줄 알아야겠죠. 그것들이 충족되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고객들과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대단히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일을 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B번입니다. 자, 새롭게 그 고객들과 새롭게 일한다 말 돼요. 자, 그런데 to 이하의 내용과 호응하려면 자, 새롭게 일한다는 말이 안 되고요. 자, 최근에라고 하는 것은 과거 시제나 현재 완료와만 결합될 수 있죠. 최근에 뭐뭐뭐 했다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자, A번과 B번은 제가 지금 B번에다 답을 그냥 훌러덩 그냥 써버렸는데 사실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close가 형용사 부사의 동일형입니다. 가까운, 가깝게. 물론 이제 발음이 바뀌어가지고 자, 그죠? close가 되면 자, 그때는 전혀 다른 단어예요. 스펠만 똑같지. 그래서 폐쇄하다, 폐쇄되다. 자, 문 닫다 라고 하는 의미의 동사나 명사로 이제 close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영어 토익의 데이터, 족보 중에서 이렇게 형용사 부사가 동일형이면 ly는 최소한 양심적으로다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없어요. 실제로 형용사 부사 동일형들은 ly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 이것과는 의미가 서로 다른 ly를 또 가지고 있는 애들이 한 6, 7개 나와요. 그게 또 토익에서는 또 단골이죠. 그 closely가 이번에 나온 겁니다. 자, 이게 그 물리적으로 가깝게 come close to me, 나에게 가까이 오거라 뭐 이런 얘기라면 closely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밀접하게, 면밀하게, 자, 자세하게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약간 의미가 좀 바뀌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A번도 똑같죠? 그래서 A번도 자, 추가 설명이 필요한데요. near라고 하는 단어는 형용사, 그 다음에 부사, 심지어는 전치사, 동사로까지 쓰인다. 너무너무 많이 강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형용사로 쓰일 때는 근처에 있는, 근처의 nearest bank, the nearest bank. Where is the nearest bank? Around here. 이렇게 얘기하면 이 근처에 가장 가까운 은행이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nearest에서 느낄 수 있듯이 가장 가까운. 형용사로도 쓸 수 있고 부사로도 쓸 수 있는데 근데 또 ly가 있어요. 자, 이때 nearly는 무슨 뜻이죠? almost의 뜻입니다. 거의. 그래서 뒤에 주로 수형용사가 잘 나와요. Nearly 90% of the people 이해됐습니까? Supports the suggestion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90%의 사람들이 그 제안사항을 지지한다, 응원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보셔서 여러분들 자, nearly라고 하는 단어도 여러분들 가깝게 이렇게 번역하시면 지금 이 문제와는 관련이 없지만 나중에 큰 코 다칠 수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고 요거는 출제 빈도수가 특히 되게 높아요. nearly는 closely도 마찬가지로 출제 빈도수가 높았고 지금 정답으로 채택이 된 것입니다. 의미 확보를 ly가 아닌 형용사 부사형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두실 것을 강조하면서 11번은 마무리 짓고요. 자, 12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A, B, C, D는 품사가 어때요? 다 같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제가 딱 보자마자 생각난 거예요. far라고 하는 단어는 형용사로도 쓰이겠죠. 먼. 그런데
멀리라고 하는 부사로도 쓸 수 있어요. 자, 대신에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farly 이런 부사는 따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없어요. much는 형용사, 대명사, 부사의 동일형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죠. Thank you very much. 많은이라고 하는 형용사로도 쓰지만 많이라고 하는 부사로도 써요. 보통 형용사에 ly를 붙여서 부사로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형용사에 ly를 붙여서 부사로 쓰는 경우가 주류이긴 하지만 형용사와 부사의 동일형으로 쓰는 그런 단어들은 굉장히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나머지도 다 부사죠. 자, correctly는 정확하게. 자, highly는 추가 설명 좀 하고 갑시다. 문제 풀기 전에 이 문제는. 자, highly의 또 별표. 방금 앞장에서 본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high가 형용사 부사 동일형이에요. 높은, 높게. 자, 그런데 highly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오죠. 자, 이 highly라고 하는 단어는 일단 여러분들 매우의 뜻으로만 알아두세요. very의 뜻으로만 알아두시는데 사실은 highly는 어떻게도 나오냐면 높은 수준으로. 요것도 높게거든요. 근데 요거는 높게인데 자, fly high 이럴 때 써요. 높게 날다. 물리적으로 실제로 이렇게 높게라고 하는 뜻으로 쓰는 거고요. 높은 수준으로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쓸 때는 또 우리가 자, highly를 쓰기도 한답니다. highly recommended. 그러면 높은 수준으로 자, 그렇게 추천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자, 2번의 뜻으로도 토익에는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런 기회로 이번 기회에 자, 2번의 뜻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highly regarded 이렇게 얘기하면 자, 높게 평가되는 그죠? 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뭔가요? 여기서는 어휘 문제니까 해석을 통해서 가보시는데 아우 또 methods가 또 나왔어요. 근데 뭘 하고 싶어요? collecting data from custome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객으로부터 데이터를 갖다가 모으기 위한 이분의 자, 방법론은 효과적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큼 효과적이었어요? 대단히 효과적이었다. 그래서 1번의 의미로 자, highly effective의 정답을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설명해드린 것까지 정리 잘 하실 거죠? 13번입니다. after부터 시작해서 almost까지 품사가 어떻습니까? 서로 같지 않습니다. 자, after는 전치사, 접속사, 동일형. behind는 전치사로 쓰죠. 물론 behind도 부사 용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 자주 나오진 않으니까 그냥 그거는 잠깐 제껴 놓도록 하겠습니다. quite은 꽤, 다소간이라고 하는 부사입니다. almost도 nearly라고 하는 동의어 기억하시고 부사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품사가 필요합니까? 여긴 지금 June 1st, 6월 1일이라고 하는 명사가 지금 이하에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 후부터 시작해서 괄호로 좀 묶어볼까요? 동사는 여기 있고요. 그러면 자, vacation request forms는 이제 하나의 명사의 양식이네, 그죠? 자, 그래서 자연산 아니고 양식이에요. 역시 회는 자연산이죠, 그죠? 쫀득쫀득 네, 괜찮습니다. 자, vacation request 휴가 요청 양식이에요. 이것을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언제에 제출하는다. 이렇게 되려면 이거는 지금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오는 게 맞네요. 따라서 지우고 지우면 자, 지금 after냐 behind냐인데 behind는 뭐뭐의 뒤에 이런 얘기잖아요. after는 뭐뭐의 후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느낌상 6월 1일 이후에 양식을 제출하는 직원들은 어때요? 자, 그것들이 승인되게끔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다. be likely to가 뭐뭐 할 것 같다니까 be unlikely to는 뭐뭐 하지 못할 것 같다 이 뜻이에요. 자, 이런 의미가 되는데 그래서 after에다 이제 답은 이제 여러분들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을 클리어하게 알고 있는 학생과 클리어하게 알지 못하는 학생들의 실력 차이가 전혀 안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답을 이 after와 behind의 의미 차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답을 쓰신 분들은 그 다음에 B번도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쟤도 뒤에 있는 거니까 이거 6월 1일 뒤쪽에 제출한 애들은 휴가 못 가. 이거 될 것 같은데. 하지만 after가 나는
더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져. 해서 A번으로 쓰신 분들 두 부류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후자 쪽은 언젠가 여러분들이 봉변을 당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단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질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behind가 뒤에 있는 건 맞는데요. 자, 보통 어떻습니까? 위치나 발달, 진도의 개념일 때 써요. 위치, 발달, 진도. 외워두세요, 오늘부터. 위치, 발달, 진도. 그래서 behind the schedule 이렇게 얘기하면 스케줄보다도 지금 뒤처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시간상으로 어디에 뒤에 있다가 아니라 발달이 뒤처져 있고 진전이 뒤처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언제 이후에 라고 하는 그냥 단순한 시점상의 이후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 요거는 덜 떨어졌다 라고 하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자, 이제 질감이 좀 느껴지시나요? 자, 14번으로 가시고요. A번의 A, B, C, D의 선택지는 모두 다 ED형입니다. 여기는 지금 were가 나와 있고요. 따라서 여기는 PP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수동태 동사를 구성하라는 자, 그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act는 행동하다의 자동사이기 때문에 보자마자 오답으로 지우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다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가들이 그죠? 대부분 이런 얘기죠. 자, most는 대명사로 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식받는 거니까. 다시 자, 그래서 수량이나 부분을 나타내는 단어들 most, some, all, 그 다음에 much, many, few, 뭐 알죠? little 이런 것들은 다 형용사, 대명사 통일형이에요. 그래서 전국적인 정치인들 되겠습니다. 지방 정치인들 말고요. 자,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 poor economy. 자, 좋지 않은 그런 경제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대부분이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통지를 받았다. 그럼 말이 되잖아요. 자, 이 사람들 대부분이 영향을 받았다. 그래도 말이 되잖아요. 이 사람들 대부분이 교육 훈련을 받았다도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by 이하의 내용과 자, 호응해서 문장의 내용이 성립되려면 결국은 저것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얘한테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얘에 의해서 통보를 받았어요? 말도 안 되죠. 저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가 말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래가지고 자, 포커스는 여기서 타동사로 썼네요. 무엇을? 그들의 노력을 집중시켰어요. 어디에다가? 자, 경제를 향상시키는 데다가 집중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5번이요. 요거는 ABCD의 품사가 서로 다르네요. 자, significant. 많이 강조했죠. 자, 어떤 품사가 필요합니까? is가 나오고 보호가 있어요. 네, 여기는 지금 pure. 더 순수하다. 따라서 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이 자리는 누구 자리? 보호 자리가 되겠습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significantly 하면은 동의어가 기계처럼 튀어나와야겠죠. 뭐 있습니까? considerably. 그 다음에 자, 또 하나 substantially까지. 이건 뭐 토익의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상당히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요. 자, 여기가 동사 자리니까 또 그렇게 괄호로 묶으시면 되겠네요. 자, or. 이것은 무엇입니까? 원석이에요, 원석. 자, 가공을 거쳐서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원광석 있죠? 그거를 ore라고 합니다. 새로운 광산이 있는데 그 광산에서 발견되는 그 원광석이 자, 어떻게? 상당히 더 순도가 높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보다? 이 그 광산 회사의 다른 자, 장소들. 보통 회사들이면 이제 지사들 이렇게 얘기할 텐데 글쎄요. 뭐 다른 광산들 이렇게 번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곳에서보다도 더 순수하더라. 그러니까 상품 가치도 더 있더라.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5번까지 또 5문제에 대한 해설을 또 마무리했습니다. 자, 또 브레이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자, 잠시 또 휴식하고 돌아와서 116번부터 힘차게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부터 20번까지 자, 5문제 가자. 자,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A번부터 D번까지 자, 선택지의 품사가 어떻습니까? 알록달록하죠. 네, 자, 무슨 얘기냐면 얘는 분명히 명사예요. 근데 experience도 명사로 알고 있지만 뭐뭐뭐를 겪다 경험하다의 동사로 쓸 수 있다는 사실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뭐 한 600점대 이상의 학생이면 아마 인지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정상적으로 학업을 진행한 600점대 학생입니다. 전제를 두자면. 자, 가이드라고 하는 단어도 당연히 명사로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끌다, 인도하다의 동사로 쓰는 것도 알고 있어요. 가이드는 책자로도 쓰고 사람한테도 쓰죠. 안내인이라고 하는 거. 뭐 투어 가이드 이럴 때 쓰니까. aim이라고 하는 단어도 당연히 목표라고 하는 뜻과 겨냥하다라고 하는 동사로 같이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자, 이제 점수대가 한 700점대쯤 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점수대와 관련없이 지금 제가 알려드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토익 시험을 보겠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는 점수가 한 750, 800 되는데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800점까지 가셨다면 훨씬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이 들었을 거예요. 시간이. 비효율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기초단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반드시 올바른 path, 그죠? 올바른 길을 갖다가 타고 가시는 것이 자, 좋겠습니다. 이 자리는 명사 자리. 따라서 어휘 문제. 자, 그러면 해석 접근을 통해서 가겠죠. 트레이닝 세션 되겠습니다. 교육 훈련이고요. 자, 그다음에 세션이라고 하는 것은 회의, 회기, 특별 수업. 그래서 교육 훈련을 받는 특별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특별 수업의 뭐뭐뭐는 바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호사들에게 적절한 방법이죠. Patient's temperature. 자, 체온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체온을 갖다가 재는 적절한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 트레이닝 세션의 뭘까요? 목적이죠. 자, 그러므로 aim, 그 다음에 purpose로 바꿔도 저 정답은 똑같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16번의 정답은 자, C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어휘 문제 자, 마무리 짓고요. 11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17번은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아우 알록달록합니다. 이것도. 자, other는 형용사, 그 다음에 대명사의 동일형이죠. 다른, 뭐 대명사로 쓰이면 다른 것, 뭐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each도 형용사와 대명사로 씁니다. 자, 그리고 형용사로 each가 쓰일 때는 원칙적으로 어때요? 단수명사가 오는 거, 뭐 요거는 길게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either는 어때요? 형용사죠. 둘 중 하나의. 그러다가 둘 중 하나의 것, 사람. 자, 그리고 문장 끝에 부정문에 쓰면 또한 역시 뭐뭐 하지 않는다. 또 접속사로 사용되면 어때요? either A or B의 세트로 사용되고 which는 의문대명사와 의문형용사,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이제 되면 여기는 누구 자리냐를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앞쪽에 보니까 has been asked. 이게 동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팀이 요구받았다. 이건 보호입니다. 뭐 하도록? 조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사하는데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which가 오게 되면 which가 이끄는 절은 명사절이나 혹은 형용사절이잖아요. 관계대명사로 쓰이면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고 그렇지 않으면 명사절 자리에 와야 되는데 이하에 절 구성이 돼 있나요? 안 돼 있습니다. 이거 동사예요, 아니에요? found가 동사이려면 뭐뭐뭐를 찾았다라는 목적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vehicle 안에서 발견된 네 가지의 faults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주어 동사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A번을 일단 소거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either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four faults면 네 개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either를 쓰겠어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또 이제 묶음으로 알아야 될 것은 both와 either와 neither 이 세 단어는 다 전제 조건이 두 개예요. 자, both는 양쪽 모두, either는 둘 중에 하나, neither는 둘 다 아니다. 자, 이런 것을 전제로 하죠. 굳이 이제 여러분께 이제 학술적으로 비교해드리면 some과 most와 all은 어때요? 3개 이상. 물론 이제 셀 수 없는 아이들도 우리가 그 일부분을 나타내거나 대부분을 나타내거나 전부를 나타낼 때 some, most, all로 쓰지만 셀 수 있는 명사를 대상으로 할 때는 이 두 개가 비교되는 거예요. either는 2개,
자, some은 셋 이상, 중 일부, most는 대부분, 자, 그 다음에 all은 전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라고 해도 양쪽 모두의 both와 셋 이상 모두나 셀 수 없는 것 모두를 나타내는 all의 질감과 어감은 서로 다르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잘 해두셔야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either를 여러분들이 오답으로 지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other냐 each냐인데 이거는 뭐 다른 것의 뜻이고 이거는 각각의 뜻이니까 자,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이 팀이 investigate는 조사하다죠. 네 가지의 오류입니다. 그 자동차 안에서 발견되게 되는 자, 네 가지의 fault가 실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자동차가 이제 만들어졌을 때 뭔가 오작동되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잘못 만들어진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그런 실수들 혹은 오류들 각각을 다 조사해야겠죠. 자, 그 네 가지들 중 다른 것, 그럼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의미상 접근을 하셔도 정답은 D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법적으로 저에게 수업을 들으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700과정 이상을 들은 학생들은 이 얘기를 다 해드렸는데 셀 수 있는 명사는 자, 어때요? other가 여기는 만약에 쓰인다고 하면 대명사로 쓰이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제 셀 수 있는 명사잖아요. faults라고 하는 거는. 그죠? 그래서 other fault에서 네 개의 fault 중 다른 어떤 하나의 fault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거를 생략하고 대명사로 쓴 거거든요. 따라서 other는 어떻습니까? 정해지지 않은 어떤 하나의 fault면 another, 정해진 거면 the other라고 써야 되기 때문에 자, 이때는 요런 어나 더 없이 무관사로 other를 그냥 단독으로 사용한다든가 라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자, 다시 other가 셀 수 있는 명사를 대신해서 대명사로 쓰일 때는 단수명사 취급을 받는 거예요. 단수명사 앞에는 반드시 관사나 한정사가 동반돼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other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건 애시당초부터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난이도가 낮아서 other의 해석이 이상했고 그래서 오답으로 지운 게 굉장히 쉬웠지만 나중에 난이도가 높아져 갖고 누가 합니까 도대체? B번과 D번을 갖다가 둘 다 해석이 되네.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문법적인 이유로 B번을 버려야 되는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정리를 잘 해두시기를 바랄게요. 자, 18번째 문제입니다. whenever부터 시작해서 among까지. 자, 품사가 다 다르죠. 얘는 전치사입니다. 그런데 셋 이상의 복수명사가 뒤에는 나와야 되는 것이죠. 나왔나요? 여기 지금 newest move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 보자마자 여러분들 자, 지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whenever, although, so that은 공통점이 뭐죠? 전부 다 부사의 절을 이끈다.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when이라고 하는 단어에 ever를 붙였죠? 자,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자, 그냥 관계 부사에서 ever가 붙으면 복합 관계 부사가 되는 거예요. 복합 관계 부사가 이끄는 절은 자, when이 부사니까 뒤쪽에 완전 문장이 나오겠어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겠어요? 당연히 완전 문장이 나옵니다. 자, ever를 떼세요. 그럼 when이라고 하는 부사가 문장 앞으로 이렇게 쭉 끌려 나왔어요. 자, 그러면 뒤쪽에는 부사가 하나 튀어나와 있는데 문장이 불완전할 리가 있나요? 그래서 의문 대명사, 의문 부사의 개념에서 설명했다시피 자, 이 아이는 지금 부사 출신에 ever가 붙은 것이기 때문에 뒤에 완전 문장이 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체 덩어리가 어느 자리에 와요? 부사절 자리에 와서 누구누구가 언제 뭐뭐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런 뜻이 되죠. although나 so that은 둘 다 뭐 토익에 고전이 된 자, 그런 접속사들입니다. although는 자, 불구하고 so that은 뭐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문장의 구조상 directed가 이렇게 수식한다고 쳐도 얘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거든요. 주어 동사가 지금 와 있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 주어 동사와 연결되려면 여긴 접속사 자리라 일단 오류야 라고 하는 것도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에이 하필이면 따라 나온 명사가 또
그 난이도가 낮아요. 복수명사였으면 그나마 좀 헷갈릴 수도 있었는데 단수명사가 탁 나와 있으니까 바로 지우시면 되겠죠. 자, 그럼 해석 접근을 통해서 답을 찾아 나가셔야 되는데 it was not popular in some countri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화가 몇몇 국가들에서 일부의 국가들에서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directed by 이거는 감독이 된 거죠. 누구에 의해서? 랍 펜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여기까지죠. 이렇게 감독이 된 그런 새 영화가 벌었어요. millions of dollars 수백만 달러를 벌었는데 인기가 없는 지역도 있었다. 이건 서로 반대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B번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119번으로 넘어갈게요. 아유, 오늘 왜 인칭대명사 문제가 안 나오나 했더니 야, 무려 20번째 그죠? 가까이 와가지고 인칭대명사 문제가 하나 나왔네요. 자, 일단 품사부터 여러분들 좀 따져보셔야 될 텐데요. 자, 얘는 제귀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명사고요. 강조할 때 부사 자리에서도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자, own이라고 하는 단어는 형용사와 대명사로 쓰죠. 물론 동사로 소유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their own도 마찬가지로 뒤에 명사가 오면 그들 자신의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명사가 없으면 그들 자신의 것 이렇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형용사 자리에 들어가도 되고 그 다음에 명사 자리에도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됨은 당연히 이거는 그 명사 자리에 들어가죠. 목적격입니다. 요건 형용사 자리에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지워볼까요? rather than이 지금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전치사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ing가 툭 나와 있어요. 통명사가. 시도하는 거죠. 무엇을? 복사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그러면 trying 다음에 목적어가 to 부정사가 나와 있어요. to 이하하는 것을 시도하다. 근데 to 부정사의 내용은 뭐예요? 또 타동사와 목적어가 나와 있어요. 그럼 타동사 목적어 다음에 누가 나오겠습니까? 아, 이거 당연히 부사가 나오죠. 맞죠? 여기에 카피가 사역동사는 아니잖아요. 목적어가 뭐 하게끔 하다의 뜻은 아니고요. 카피를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그런 메이크고요. 따라서 부사절이기 때문에 부사절에서 쓸 수 있는 거 누구밖에 없어요? 이거는 지금 A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A번으로 확정하고요. 의심스러우시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확인사살 하시면 됩니다. 방문객들이죠. 자, 이곳의 방문객들은 요구받습니다. 뭐 하라고? 바로 직원들이 이용하게끔 하도록 요구를 받아요. 직원들이 뭘 이용해요? 자, the machines. 그 기계를 이용하게끔 하도록 요구를 받습니다. 자, 뭐 대신에? 뭐라기보다는 오히려 복사를 그들 스스로가 이렇게 하는 거죠. 하려고 시도하지 말고 그 대신에 직원들이 복사기를 갖다가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게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됐죠? 자, 120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부사자리라고 판단되면 제기대명사를 쓰셔야 되는 것이고 respective부터 시작해서 diverse까지 품사가 서로 다 같지 않습니다. respective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respect에서 나왔으나 의미가 좀 달라요. 각각의 그런 뜻입니다. 자, crowded는 뭐 잘 아시겠지만 붐비는 그런 뜻이고요. marked, 그 뭐죠? marked는? 뭐 표시된, 선명한 뭐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눈에 띄는 뭐 이런 거죠. diverse는 다양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어휘 문제니까. 요거는 지금 어하고 improvement 사이니까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고 얘네들이 동사가 될 수는 있으나 제꼈어요. 자, 그럼 해석해 봅시다. After studying for the certification exam. 자격증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이분이 보여줬습니다. 공부를 한 다음에. 뭘 보여줬죠? 공부를 한 다음에 향상을 보여줬는데 얼만큼의 향상이에요? 아, 눈에 띄는 향상이죠. 근데 각각의 향상, 다양한 향상, 자, 붐비는 향상, 말이 안 되죠. marked. 표시가 딱 되는, 선명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눈에 띄는 향상입니다. in his score. score에 있어서. 언제죠? second time he took it. 자, 두 번째 그가 시험을 갖다가 봤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그 형용사의 어휘 문제까지 해설을 마무리하고 해석까지 해드림으로써 자, 120번
까지 2강의 강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자, 이번 강에서도 여러분들께 의미 있는 소득과 그 다음에 정보들이 좀 있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를 잘 체계화시키고 그다음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소화를 하시다 보면 토익이라고 하는 그런 시험에 등장하는 범위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반복해서 들어가시다 보면 저거 지난번에 출제된다고 했던 건데 이렇게 나왔네. 이런 식의 희열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10번 느끼시면 유희열이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런 희열들을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면서 학업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두 번째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저는 세 번째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